예,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파이 초보자분들을 위한 질문 답변 시간,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예, 파이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시청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어제는 파이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설명과 특징들, 그리고 지갑 관련 질문 답변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시간은 그 외 특히 이제 KYC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소스는 니콜라스나 코어 팀이 언급을 했던 부분, 또는 이제 모더레이터들의 내용을 참고해서 얘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 주관적인 생각도 아마 좀 담게 될 것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 참고만 하셔라 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니,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신 후에 시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죠.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은 올해 말에 출시되나요? 라는 것인데요. 코어 팀이나 모더레이터, 각종 커뮤니티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올해 말, 즉 이번 달에 출시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이코어 팀도 이제 하나의 엄청나게 복잡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 프로그램 관련 일에 종사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머 팀들과 협업을 해보셨는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스케일이 큰 프로그램, 또 알고리즘이 복잡한 그런 코딩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일수록 여러 가지 베타 테스트가 필요하고, 때때로는 약속해왔던 그런 프로그램의 앱의 출시 일정이 어느 정도 미뤄지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물론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항상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근래에 있었던 한 가지의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카르다노의 썬데이 스왑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미 저번 11월 달에 출시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12월 달로 연기가 되었으며, 지금은 이제 베타 테스트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런 연기가 생기게 되면 이제 이것만 기다리고 있던 유저들은 큰 실망을 하기 마련이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어설프게 출시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출시하는 것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더 좋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를 좀 홀딩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다림에 좀 익숙해지는 것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이제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보면, 예, 어떤 분들은 스스로 코인 투자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파이의 메인넷과 KYC를 이렇게 D-Day로 하루하루 카운팅 해가시는 분들도 제가 좀 보았고요. 물론 이 현상은 파이 코인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미소가 지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반대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그만큼 실망감이 클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이런 좀 중립적인 얘기, 아니면 최악의 경우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마음 한편에는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 KYC를 한다 하는데, KYC는 무엇이며 꼭 해야 하는 절차인가요? 라는 질문이죠. 네, 제일 먼저 KYC는 Know Your Customer의 약자이고요. 온라인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서 처리하는 절차를 이르는 용어이며, 최근에는 암호화폐나 거래소에서 이 KYC 절차를 이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도 철저하게 1인 1계정 원칙만을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KYC를 해야만 하고, 예를 들어 한 명이 100개의 공기계 휴대폰으로 채굴을 해왔다 하더라도 KYC를 통과한 단 한 개의 계정만이, 하나의 휴대폰에 채굴된 그 파이코인만이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체 소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KYC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 KYC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파이코인의 그 메인넷으로 옮겨갈 수 없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럼 지금까지 채굴을 하였던 파이코인은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알아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KYC는 어떤 신분증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인데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여권, 주민등록증, 면허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고, 현재 파일럿 KYC 100명을 대상으로 이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좀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KYC의 간략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데요. 일단 모더님들의 요약본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일단 KYC 진행할 것에 동의를 하신 다음에 국가를 선택하시고, 인증받을 아이디를 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에 따른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신분증
앞면, 뒷면 사진을 또 찍어서 올리셔야 되고 신분증을 또 들고 있는 본인 사진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시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본인이 파이코인 앱에 가입을 처음에 하셨을 때 영어 이름으로만 가입한 경우는 여권이나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KYC 인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글 이름이 또 제대로 기입이 되어 있어서 한글로 인증하실 분은 주민등록증이나 한글 버전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KYC가 먼저 다 끝이 나야 메인넷이 출시가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클리어한 부분은 아닌 듯 하나 각종 모더님들이나 커뮤니티의 의견을 종합을 해본 결과 일단 같이 진행될 거라는 얘기가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즉 메인넷은 이번 달에 출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KYC는 일정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 안에 모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것인데 그 말은 KYC가 다 끝이 나야 메인넷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현재까지는 가장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KYC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이 부분도 지금 오피셜한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의 그 명시적인 동의와 지원을 받아서 KYC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고요.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들이 합법적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어떠한 오피셜한 공식 발표가 없으니 일단 추후 공지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KYC 전까지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하루에 한 번 채굴 버튼을 눌러주시고 앱에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는지 매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커뮤니티에 참석을 하셔서 파이코인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들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KYC가 시작이 되면 파이앱에 자동으로 이제 뜰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만약 테스트 지갑을 만들어 보지 못한 분들은 테스트 지갑을 생성을 한 후에 그동안 지갑의 사용법을 숙지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메인넷이 나오면 채굴이 중지가 되나요? 아니면 반감기가 오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역시 이 부분도 어떠한 공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파이코어 팀에서 파이오니어들의 KYC 전체 통과율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현재 총 발행량 등을 좀 고려를 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저희들이 커뮤니티에서 채굴량을 지금 멈춰야 한다, 늘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전체 그림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말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주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KYC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실제 파일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인넷과 연결된 실제 파이 지갑에 여러분들의 파이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시점부터 실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에서 많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또는 어떤 앱이 스캠 앱이고 아닌지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아무 곳이나 마구 접속해서 거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어떤 거래 앱이 안전한 거래인지 또 어떤 실거래가 좀 안전한 방법인지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사용하실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초기에는 엄청난 스캠 앱들이 존재할 것이고요. 직거래 사기도 엄청 많을 것이기에 서둘러서 거래하실 필요는 없다.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열 번째로는 질문이 아닌 제가 좀 공유해 드리고 싶은 제 생각,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 파이 테스트 지갑이 처음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들떠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PC용 테스트 지갑이 먼저 나왔고 그때 전 바로 또 영상을 찍어 올렸었고요. 휴대폰 버전 지갑이 또 나오기만을 또 계속 기다렸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 같은 3자 기관에서 앱 심사 과정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테스트 지갑이 일주일 정도 출시가 연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셨고 채굴률도 눈에 띄게 급속하게 줄어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캠 소리도 그때 정말 많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출시 연기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그냥 주관적인 느낌에는 암호화폐계에서 이런 앱 개발 관련해서는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의 메인넷 출시나 KYC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가 아닌 이제 시작 단계라는 점을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메인넷 출시 이후에 수많은 이제 파이 앱들이 또 한참을 또 시간을 소모를 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또 실생활에 이용이 되려면은 정말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앱이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막상 들어가면은 안에 컨텐츠가 텅텅 비어서 좀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이 네트워크의 발전도 기다림의 연속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에 이런 좀 차분히 좀 기다리시면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좀 바라보는 마인드가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고, 파이코인을 이른 시간에 포기하시고 낮은 가격에 매도해 버리는 일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